이봐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객 응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당신 말투부터가 건방져요. 경비원 주제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도심 한 프리미엄 호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9살의 젊은 사업가 서도윤, 완벽한 정장을 입고 성공한 모습으로 호텔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죠. 이게 프리미엄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비원 주제에.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경비원의 뺨까지 때리는 그의 모습.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때린 그 경비원이 누구인지 말이죠. 사실 그 경비원은 에스펠 그룹의 회장이었고 도윤의 연인 지민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위장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지민이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도윤의 충격적인 표정. 오빠, 우리 헤어져요. 과연 도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인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치장된 프리미엄 호텔 로비는 오후 5시가 되자 분주해집니다. 양복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과 화려한 드레스의 여성들이 오가는 가운데 회색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 한 명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한기석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예리하면서도 따뜻했고 오가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사실 그는 에스펠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호텔 경비원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예약한 VIP 룸서비스가 왜 이렇게 늦는 건가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프론트 데스크에서 들려왔습니다. 서도윤이었죠. 29살의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주방 사정상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조금이라고 하셨나요? 벌써 30분이 넘었는데요. 프론트 직원 정세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25살의 그녀는 이 호텔에서 일한 지 2년째였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고객을 만나면 여전히 어쩔 줄 몰랐죠. 도윤은 주먹을 프론트 데스크에 내리쳤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받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당장 매니저를 불러오세요. 기석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 지민이 항상 자랑하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이런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지민은 도윤을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보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주변 투숙객들도 하나둘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눈물을 참고 있었죠. 바로 그때 호텔 정문이 열리며 한지민이 들어왔습니다. 26살의 그녀는 우아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도윤과의 데이트 약속 때문에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도윤 오빠, 지민의 목소리에 도윤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돌아섰습니다. 마치 연기라도 하듯이 미소를 지으며 지민에게 다가갔죠. 지민아, 왔구나. 조금 일찍 온 것 같은데.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그런데 무슨 일이야? 뭔가 시끄러운 것 같은데?
도윤은 자연스럽게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서비스가 좀 늦어져서 확인하는 중이었어. 기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젊은 남자가 과연 자신의 딸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아직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기석은 본격적으로 호텔에서의 위장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에스펠 그룹 회장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숨기고 평범한 경비원으로서 딸의 남자친구를 관찰하기로 한 것이죠. 그는 호텔 관리팀과 미리 협의를 마쳤고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은 또다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였죠. 기석은 로비 한쪽에서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여기 좀 치워주세요. 도윤이 라운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 하나 때문이었죠. 직원이 바쁜 와중에도 즉시 달려와 치우자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죠. 기석은 이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이런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었거든요. 미팅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도윤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물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이 접시들도 치워주시고요. 웨이터가 다가오자 도윤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더 빨리 와주실 수 없나요? 중요한 미팅 중인데.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웨이터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는 다른 테이블 서빙 때문에 조금 늦었을 뿐이었는데 도윤의 반응은 과했죠. 기석은 이 광경을 보며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도윤의 태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미팅이 끝난 후 도윤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기석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죠. 화장실에서 도윤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미팅은 괜찮았어. 그런데 이 호텔 서비스가 정말 별로야. 직원들이 완전 둔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문준호, 도윤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 거기서 지민이랑 자주 만나지 않아? 맞아. 지민이가 이 호텔을 좋아해서 자주 오는데 솔직히 나는 별로야. 직원들 수준이 너무 낮아. 기석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윤이 지민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나저나 지민이 아버지는 언제 만날 거야? 아직도 안 만났다며? 응, 지민이가 계속 미루고 있어. 뭔가 아버지가 까다로우신 것 같더라고. 까다로우시긴 뭐가 까다로워. 에스펠 그룹 회장이라니까 좀 무서우실 수는 있겠지만. 도윤의 웃음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 하지만 지민이한테는 최대한 잘해주고 있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거든. 통화가 끝나고 도윤이 나간 후 기석은 거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 착잡했죠. 과연 이 남자가 지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에스펠 그룹이라는 배경 때문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고 기석의 관찰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호텔에서 근무하며 도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본 모습들은 점점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화요일 오후 도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클라이언트와 점심 미팅을 가졌습니다. 기석은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서 있으며 상황을 지켜봤죠. 실례합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이게 미디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도윤이 서빙하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구워드릴까요? 다시 굽는다고요?
이미 식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죠. 젊은 서버는 당황하며 매니저를 부르러 갔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괜찮다며 말렸지만 도윤은 막무가내였죠. 아니에요. 이런 건 넘어갈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죠. 기석은 이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테이크의 굽기 정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도윤의 반응은 지나쳤거든요. 더욱이 함께 온 클라이언트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욱 결정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은 호텔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러 왔는데 프린터가 잠시 고장 나 있었죠.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중요한 서류를 출력해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손님. 기사님을 불러서 지금 수리 중입니다.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10분이요? 저한테 10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세요? 도윤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 직원은 20대 초반의 여직원이었는데 도윤의 핀잔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층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시겠어요? 다른 층까지 왜 제가 가야 해요? 당신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놓고! 기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개입할 방법을 찾고 있었죠. 손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도윤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왜 여기까지 와요?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도움을 드리려고. 도움은 무슨 도움이에요? 경비나 서시고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세요. 도윤의 말투는 완전히 반말이었고 기석을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석은 참고 또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지민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도윤 오빠랑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다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기석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딸이 그토록 좋아하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아버지, 목소리가 왜 이래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지민아, 기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도윤의 실체를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네, 아버지. 그 친구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사람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라는 뜻이야. 지민은 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의미심장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도윤 오빠에 대해서 뭔가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야, 그냥 아빠 걱정이다.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지. 통화를 끊고 나서 기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의 본성을 딸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고민이었죠.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지민이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도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기석은 더욱 신중하게 도윤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이죠. 금요일 저녁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위해 호텔을 찾았고 평소보다 더욱 예민한 상태였죠. 기석은 로비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고 지민은 도윤과의 저녁 약속을 위해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문제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잠시 점검 중이어서 일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10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프론트 직원이 사과했지만 도윤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10분이요? 제가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VIP 요금을 지불했는데. 기석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기요, 경비원! 도윤이 기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책임자예요? 이런 식으로 호텔 운영하는 게 맞나요? 기석은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제가 경비원이라서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권한이 없다고요? 그럼 권한 있는 사람 당장 불러오세요. 이미 매니저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도윤은 기석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마치 기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이봐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객 응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불편하다고요? 당신 말투부터가 건방져요. 경비원 주제에. 기석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손님, 저도 사람입니다.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라고요? 그럼 사람답게 행동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을 자격이나 있나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기석의 뺨을 때렸죠. 정신 차리세요. 찰싹!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기석은 뺨을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죠. 도윤 오빠! 바로 그때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호텔 정문을 통해 들어오다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죠.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빠, 지금 뭘 하신 거예요? 도윤은 지민을 보자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지민아, 이건 이 사람이 너무 무례해서. 무례하다고요? 저분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를 존경해왔고 그 누구도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지민아, 너는 모르겠지만 이 경비원이 경비원이라고 해서 때려도 되는 거예요? 기석은 조용히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마음 아팠죠. 지민 양,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지민은 기석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을 향해 돌아섰죠. 오빠,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을 때리다니. 지민아, 잠깐만. 이 상황을 이해해줘. 나도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해서 폭력을 쓰는 게 정당화되나요? 도윤은 처음으로 지민의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기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도윤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민 양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기석이 관대하게 말했지만 지민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민은 도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집에 가세요. 저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윤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경비원을 때리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녀가 알던 도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 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기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도윤 오빠가 호텔 경비원분을 때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제가 사과드리고 오빠한테는 집에 가라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기석은 딸의 올바른 판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민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야. 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도윤 오빠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지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민은 답장을 하지 않았죠. 그녀는 진지하게 둘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지민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바보였던 것 같아요. 도윤 오빠의 겉모습에만 속았어요. 지민아,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만약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기석은 딸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알게 된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 오빠는 계속 연락하고 있고, 내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지민은 도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죠. 지민아, 저번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해서. 오빠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비원분께 해야죠.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왜냐고요? 오빠가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도 무례했잖아.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지민은 도윤의 말을 듣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빠, 우리 헤어져요. 뭐? 갑자기 왜? 갑작스럽지 않아요. 저번 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빠와 저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도윤은 당황해서 지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민아,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8개월 동안 잘 지냈잖아. 잘 지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오빠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이라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지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바뀔게. 다시 기회를 줘. 오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도윤은 지민이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잃게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민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도윤 오빠와 헤어졌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후련해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기석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지민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요. 그래, 이런 경험들이 너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야. 지민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짜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윤의 삶은 지민과 헤어진 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지민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준호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윤은 친구 문준호와 술자리에서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3번째 만남이었죠. 도윤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사람을 때리다니.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평소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이라니. 너 원래 직원들한테 좀 까칠하긴 했잖아. 그게 뭐 어때서? 돈 주고 서비스 받는 건데. 도윤의 말에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도윤아, 지민이가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알겠어. 내가 실수했다는 거. 하지만 한 번 실수로 8개월 관계를 끝내는 게 말이 돼? 한 번 실수가 아니었을 거야. 지민이도 평소 내 모습을 어느 정도 눈치챘을 수도 있고. 도윤은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지민과 만날 때도 종종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편 도윤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컨설팅 회사에서 몇몇 직원들이 퇴사를 했고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었죠.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 그만두겠습니다. 26살의 신입사원 김소연이 사표를 들고 도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사장님과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항상 큰 소리 내시고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반응하세요. 다른 직원들도 다 힘들어해요. 소연의 말을 듣고 도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관리 방식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럼 더 꼼꼼하게 일하면 되잖아. 실수 안 하면 혼날 일도 없고. 소연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그녀가 나가고 나서 도윤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들어 모든 게 꼬이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제안서도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제안서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도윤 씨와 일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 미팅에서 저희 신입사원에게 하신 말씀들 좀 과하셨어요. 그제서야 도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준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나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드디어 깨달았구나. 회사 직원들도 나를 무서워하고 클라이언트들도 나와 일하기 싫어해. 지민이도 떠났고. 준호는 친구의 목소리에서 진짜 후회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도윤아, 지금이라도 바뀌려고 노력하면 돼. 어떻게?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 도윤은 준호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서서히 깨닫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나 그 호텔 경비원한테 사과하러 가볼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도윤아. 응? 지민이를 진짜 사랑했다면 그녀가 왜 떠났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해. 그래야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도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들을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지민과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녀가 종종 보였던 불편한 표정들의 의미를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윤은 용기를 내어 그 호텔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연습했던 사과의 말들을 되뇌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회색 유니폼의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기석은 도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딸과 헤어진 후 도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저기, 경비원님. 도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도윤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석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죠.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아니에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어요. 도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이 젊은 남자가 조금은 변했다는 것을 느꼈죠. 그분, 지민양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기석의 질문에 도윤은 쓰디쓴 표정을 지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많이 힘드시겠네요. 네. 하지만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지민이가 옳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석은 도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경비원님, 혹시 커피 한 잔 드실 시간 있으신가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기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진심이 느껴져서 승낙했죠.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교대 시간이 곧 됩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과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석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요? 네, 젊은 분이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 나쁜 일만은 아니죠. 도윤은 기석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이토록 관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경비원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무너져 내린다고 하셨나요? 네. 회사 직원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클라이언트들도 저와 일하기 싫어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기석은 도윤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하지만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도윤은 기석의 말에 조금씩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죠. 경비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평범한 경비원분 같지 않아요.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봐왔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경비원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기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그 자리까지 가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도윤은 기석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높은 자리까지 가는 방식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저는 그동안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 그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는 안 되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경비원님, 저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더라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저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기석은 도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왜 바뀌고 싶으세요? 지민양 때문인가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민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이 싫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겠거든요.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세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어른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에스펠 그룹 본사 45층. 한지민은 자신만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죠.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는 진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민 차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30% 초과 달성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팀원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다들 회식비 넉넉히 지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차장님 덕분이에요. 지민은 부끄럽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죠.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거든요. 그날 저녁 지민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석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지민아, 요즘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것 같구나. 네, 아버지. 그때 도윤 오빠와 헤어진 게 저에게는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다. 지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기석은 딸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호텔에서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그 시간들을 말이죠. 지민아, 사실 아빠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네. 무엇을요? 기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때렸던 경비원. 그게 바로 아빠였다. 지민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호텔에서 경비원으로 위장 근무를 했었어. 도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지민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때 그 경비원이 왜 그렇게 품격 있어 보였는지, 왜 그렇게 관대했는지 이제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정말 그러셨던 거예요? 미안하다, 지민아.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지민은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도윤 오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기석은 딸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여전히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많이 어려워졌지만 남은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죠. 더 이상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클라이언트들과도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준호와 만나 근황을 나눴습니다. 도윤아,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어. 지민이 생각은 안 나?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생각나지. 하지만 이제는 미련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 지민이 덕분에 내가 바뀔 수 있었으니까. 정말 많이 성숙해졌구나. 아직 멀었어. 그런데 준호야, 나 요즘 꿈이 생겼어. 무슨 꿈?
진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리더 말이야. 준호는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같은 시간 에스펠 그룹 회장실에서 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딸 지민이 진정한 후계자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죠. 회장님, 지민 차장님이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비서가 보고하자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후계자가 되었구나.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이 금수저라는 편견을 깨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저녁 무렵 지민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도윤과의 이별은 분명 아팠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어. 지민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거든요.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정한 인품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는 평생의 자산이 된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